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대로 복귀 신홍준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 시장이 반등을 좀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래도 한숨을 좀 돌리는 그런 시장이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이제 약세 출발은 했지만 양봉 그리고 이제 플러스 전환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을 크게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안도의 한숨을 좀 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떤 이 증시의 글로벌 증시의 하락 과정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근본적인 상황이 좀 나아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안도할 그런 어떤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좀 우리가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율 그리고 채권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냉정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오늘 복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17포인트, 1,700포인트를 회복했고요. 거의 보합입니다. 0.0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3.6% 굉장히 세게 반등이 나오는데요. 5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막판에 좀 급락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증폭하는 그런 어떤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조금 위기감을 고조시켰는데요. 오늘 장 시작하고 약세로 좀 움직이다가 오늘 장중에 좀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역 RP 쪽에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 FDA가 기존에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를 이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미국 선물 그리고 이제 글로벌 어떤 선물 지수들이 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수도 상당히 좀 저점 대비 올라오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됐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일주일간의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코스피 지수인데요. 1,439포인트 저점을 이때 이제 장대 음봉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냈고요. 단기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향후에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게 정거장 형태 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중기적인 어떤 바닥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 이 기준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어떤 지수대까지 좀 밀리거나 할 때는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반등 구간 이렇게 이제 올라온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지금 21선 여기 파란색 선이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는 다소 좀 저항을 받는 구간입니다. 앞서 이제 매물대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어떤 박스권 행보 흐름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그 증시가 지금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로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추세 전환일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일지 이걸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의 무게추를 조금 더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태가 근본적으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고 지금 경제 생산과 소비의 마비인데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화된 측면이 크긴 하지만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조짐이 보이거나 결국은 치료제라든지 백신 혹은 이제 집단적으로 어떤 봉쇄를 해가지고 확진자 수를 급감시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글로벌 증시의 불안정한 흐름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개인 순매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가지고 거의 한 23조 수준의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이제 어떤 위기나 큰 어떤 하락기에서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내려올 때마다 계속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사실. 메이저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하락 과정 속에서 매수를 한다는 게 제가 볼 땐 조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도 주식으로 나중에
돈을 버실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단기 저점이 확인됐을 때부터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락 과정 속에서 단순히 주식 이 정도면 싸지 않을까? 예, 이런 관점으로 많이 접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단기 저점이든 어쨌든 확인시켜주고 턴을 하는 흐름이 나올 때 이걸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게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이제 코스피보다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거래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지수에 속하는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는 이제 대형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에 많이 몰려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조금 번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시장의 어떤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업종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제약 업종 차트인데요. 코로나 이전 지수 때를 다 회복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업종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차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거나 이제 어느 정도 소멸되거나 하는 그런 리스크 오프 상태가 됐을 때 시장의 주도주로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금 내려오면서 계속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턴할 때 그 업종을 가려면 그 개인 투자들의 물량들이 분산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손에 있던 주식들이 메이저 쪽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라든지 큰 손들의 어떤 손으로 이제 많이 들어갔고 또한 이 과정에서 폭락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손바뀜이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치고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뭐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뭐 임상 모멘텀 가진 기업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뭐 시장 같은 기업들의 이제 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결국은 지금 우리는 지수가 어디가 바닥일까? 언제 하락이 끝날까? 이 고민은 솔직히 저는 누구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시장이 10% 갈 때 30% 40% 갈 수 있는가? 그거를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년 전에 금융위기 이게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나서 차화정이라는 업종이 시장 대비 굉장히 큰 아웃퍼폼을 하면서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업종적인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해외 이제 흐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요. 해외 쪽은 이제 일단은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역시나 이제 단기 저점을 좀 형성시키면서 일주일 동안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국가는 GDP의 70%가 이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마비 상태죠. 예, 미국의 이제 뉴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 이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당장 뭐 그 실업 청구 건수가 또 이제 역대 최대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정한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지수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불안정한 구간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그 또 포인트가 유가입니다. 유가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금 공급 부분에서도 뭐 증산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가기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이제 소비 부분도 굉장히 지금 침체입니다. 특히나 이제 항공유 같은 거는 지금 과거 대비 뭐 훨씬 안 팔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이제 생산과 소비단에서 완전히 이중 악재를 맞았기 때문에 이게 뭐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예측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 초반대입니다. 예, 현물가 이제 $21인데요. 아까 장중에 이제 유가의 이제 WTI 선물가가 $20를 살짝 깨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가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일단은 미국 증시 회복되기 어렵다. 그렇게 좀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입니다. 지금 유럽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보다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유로 스톡스 50 지수라고 이제 유럽의 이제 주요 50개 기업들이 이제 지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이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이 관광에 상당히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제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이탈리아나 이제 남부,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위태로운 어떤 재정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트리거가 돼가지고 디폴트가 나는 어떤 이제 기업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서로 이제 프랑스 은행, 뭐 이탈리아 은행, 뭐 이렇게 이제 독일 은행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들을 좀 우리가 좀 리스크적으로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유럽도 상당히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완전히 안정화되지 못한 하락 추세 과정에서 베어마켓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12원 정도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원인들을 이제 많이 파악을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ELS 쪽에 낙인되는 물량들을 커버하기 위한 어떤 기관들의 이제 달러 수요들이 좀 유입되는 걸로 좀 판단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좀 복합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결국 이제 ELS라는 상품들이 뭐 유로스톡스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이 상당히 위태로워지는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서 해지했던 물량들을 이 커버를 해야 되는 마진콜을 커버해야 되는 물량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원달러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불안정한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추세가 완전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향후에도 이제 이게 1,240-50원 이상 트라이를 하게 된다면 증시에 다소 좀 불안정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수급은 이제 일간 수급으로 체크를 해드리겠는데요. 코스피 쪽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닥에서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 바닥에서도. 근데 수급 자체가 턴을 해야 됩니다. 수급 자체가 이제 흐름 자체가 이런 어떤 외국인이 수천억씩 매일마다 매도하는 흐름이 턴을 해야지 시장의 추세 전환을 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고요. 코스피 쪽에서 지금 보시면 오늘도 4,2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으로 이제 추이를 보더라도 계속적인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한 39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뭐 많은 수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의 주요한 어떤 시총 상위주들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시장 반등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수급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은 코스닥이 좀 메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거래하시는 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로 인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주요 종목들, 테마들 간단하게 좀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강했던 뭐 테마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연계된 수혜 테마 수혜주입니다. 뭐 첫 번째로 이제 계약 연기 가능성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계약을 지금 뭐 고등학생들 이제 이번 주에 한다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기업들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 계속 보유한다든지 중장기로 뭐 이 기업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서 거래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대교입니다. 대교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요. 뭐 역시나 이제 이런 교육주들이 탄력적인 어떤 테마 행렬에 동참하면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급락했다가 뭐 테마에 편승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기술적인 흐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틀 이상 보유해서는 안 된다.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매물대가 앞서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만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에두입니다. 역시나 이제 오늘 이 종목도 상한가를 쳤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 관련주 중에서 탄력이 좀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전의 어떤 가격대까지 회복했기 때문에 앞서의 어떤 매물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며칠 더 이제 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격 관련주, 이제 R서포트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를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역배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물대를 완전 돌파했기 때문에 며칠 더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회계 프로그램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제 재택근무할 때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관심으로 오늘 7%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꺾이고 이제 앞서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 테마로 접근하셨다면 역시나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이쪽 관련된 테마주는 역시 그 뭐 진단 쪽입니다. 뭐 치료제도 있지만 이제 진단 쪽이 실질적인 실적의 수혜까지 보고 뭐 FDA 승인이라는 강력한 또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노믹트리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뭐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터지면서 가장 뭐 우리가 트레이딩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 자금들을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모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이제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종식되고 나서 굉장한 시장의 기회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주식시장을 이제 대하면서 정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런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통해서도 자금들을 많이 모아 나가시는 게 제가 볼 땐 향후에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들이 진원생명과학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치료제 관련 기업인데요. 역시나 지금 보시면 이런 기술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앞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매물대가 위에 없는 상태로 상한가를 치고 나가는 종목들은 행여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발생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다면 수급 쪽으로 계속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젠이라든지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전략 부분인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뭐 강조드리지만 뭐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은 뭐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급의 또 기회가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만 그냥 꼭 들고 있으면서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하고 추후에 더 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더 싸진 종목군 중에서 정말 또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하고요.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표를 하나 좀 가져온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뒤에 화면에 좀 띄워보겠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제 177개국 그리고 전 세계 72만 명이 지금 확진자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그래프 보시면 확진자의 증가 추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급증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향후 안 좋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가장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예, 고용이 이제 실업 상태가 되고 실업 상태가 되면 소비를 할 수가 없고 소비를 할 수 없으면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고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 침체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어떤 이제 안 좋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이 사태가 이 그래프가 꺾이지 않으면 이 경기 침체 골과 기간이 줄어들 수가 없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단적으로 그냥 GDP가 깎이는 게 우리가 딱 지금 예측할 수가 없고 계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는 금융기관의 손실이 뭐 100조다, 150조다 이게 딱 나와버렸기 때문에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이제 얼마 지원하고 구제해주고 이런 걸로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세가 전환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추세가 아직은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얼마나 날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언제쯤 이 상황이 마무리될지에 대한 가측성이라든지 계량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진행 중인 거죠, 악재가.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은 전환되지 못하고 전환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주식을 사려고 지금 예탁금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투자분들. 근데 지금은 100% 주식을 투입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1439포인트가 이제 최근에 단기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코스피.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그 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자금을 20%씩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확진 증가의 속도와 기간이 뭐 4월, 5월, 6월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사실 전 저점도 깰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골이 더 깊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좀 괜찮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 우리나라가 수출로 또 이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괜찮아진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이 소비를 해야 중국이 공장을 돌리고 생산하고 중국이 공장을 돌려야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화학 이제 중간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해가지고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살고 주가도 이제 튀는 건데 결국은 이제 미국, 유럽을 보십시오. 예. 아직 이제 안정할 수는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하락기에 있는 과정 속에서 주식을 다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분할 매수는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논할 수도 없고 바닥을 논할 수도 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5G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이 저는 주도 섹터 업종이 될 거라 봅니다. 그쪽에서 매수 종목들을 찾으시는 게 저는 강력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오늘도 이제 명인들 먹기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